청정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내 땅이 이 청정 계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폭 계곡이죠. 좌측 계곡 모두 내 땅이고 좌측에 있는 땅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소나무 산이고요. 그래서 송이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남향입니다. 예. 내 땅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내 땅 소나무 조경수 가치로 한 8천억 정도 있습니다.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로 8천억 정도 잡으셔도 그 이상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됐어요. 중경목, 대경목입니다. 내 땅에 있는 계곡입니다. 요거 내 땅입니다. 이 계곡 내 땅입니다. 청정계곡이죠.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청정계곡 포함 좌측 그리고 우측에는 도로도 있고요.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셔도 좋을 물건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경사도 20에서 25도 평이한 땅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가 41년에서 5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무들은 중경목, 대경목으로 지름 1m급 이상 되는 소나무도 내 땅에 많습니다. 지름 1m 넘어가는 소나무들은 아파트 조경수로 한 그루당 10억 전후 받으실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내 땅에 포함이 된 계곡입니다. 이 청정계곡에서 물 끌어다 쓰느라고 저 관로들 보이죠? 예, 드론 가격 잡히는 물건, 해당 물건지입니다. 거의 소나무입니다. 나무가. 예, 눈에 보이는 산 전체 소나무산입니다. 이거 전체입니다. 소나무산이에요. 방위는 4방위가 다 나옵니다. 아래 도로 보이시죠? 도로 내 땅을 포함하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도로 문제 없고요. 이겁니다. 여기가 2차선입니다. 그 2차선에 내 땅이 붙어 있어요. 아, 그게 2차선이 아니고 요거는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이고 2차선은 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산 뒤로. 예, 해당 물건지 이건데 이쪽은 측면경사가 상당히 세 보이죠? 예. 이쪽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경사는 한 25% 정도 되니까 이건 차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좋은 경사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이게 해당 물건지인데,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이쪽 면에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그게 아니라 여기 요 정상 부분까지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오니까 중간 정상까지 도로를 내주시고요. 뒤로 저 뒤로
도로를 내주시고 앞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주시고 여기서 정상 부분까지 도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내주시고 수배야영장 400개 이상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평수로 저 숲을 활용한 소나무 숲을 활용한 숲 야영장 그리고 소나무니까 당연히 송이 가능하고요. 사방이가 다 나옵니다. 소나무산입니다. 약간 단풍 들기 시작한 그거 빼고는 전부 초록색이잖아요. 네, 전부 소나무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지는 요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단풍 들기 시작한 갈색 간간이 보이잖아요. 예. 요런 색깔 빼놓고 나머지는 다 초록색이잖아요. 예. 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군락임야예요. 전체 나무 중에 소나무가 한 87%나 되는 소나무산입니다. 예, 내 땅에는 깊은 골짜기가 요거 하나 포함됐습니다. 여기 작은 골짜기 있고 여기 작은 골짜기 있고 해당 물건지 이겁니다. 요 안에 유명한 사찰이 있고 이 물건지가 포함이 된 계곡은 이 앞에 물건지가 포함이 된 계곡은 유명한 계곡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그 계곡으로 많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경사 보시고요. 측면경사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내 땅에 올라서면 앞전망은 저렇게 탁 트인 전망 확보되고요. 사방이가 다 나옵니다. 교통 접근성 좋고 이 안으로 내 땅 안으로 들어가면 사찰 한 개 외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찰 하나 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청정숲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장점은 나라 땅이 77만 2,987평이 붙어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내 땅에 올라서면 이런 고전역하고 탁 트인 개활지 뷰를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내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예요. 요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멋진 산입니다. 예, 사방이가 다 나와요. 저 앞에가 서쪽이라, 예, 저 가운데, 저게 태양입니다. 서쪽이라 저렇게 역광이라 시키고 있고요. 사방이가 다 나옵니다. 예,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드론 촬영은 10월 10일 했습니다. 10월 열흘에 했어요. 우측이 계곡입니다. 이 앞에부터고, 네, 오른쪽 도로 올라오고 도로. 예, 이 도로 들어가는 거, 나라 땅이고요. 우측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지역에서 유명한 계곡입니다. 차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차 속도를 한번 보세요.
빨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차 들어가는데 아주 문제 없는 넓은 도로입니다.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고요. 우측이 계곡입니다. 이 도로는 해당 물건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비포장도로 이거 다 해당 물건지에 포함된 땅이에요. 이렇게 포장도로 올라오다 보면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 예, 이 계곡 좌측 계곡 해당 물건지 포함된 땅입니다. 지금도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10월 10일에요. 들어온 차량이 10월 열흘날 했습니다. 여름에 물량 뭐 대단하겠죠? 많을 것 같고 예, 물은 아주 청정 계곡입니다. 이건 내 땅에 포함된 계곡이에요. 이 계곡이 물건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이 좌측에 보이는 예, 요겁니다. 해당 물건지. 경사 괜찮고요. 나무는 전부 소나무입니다. 87%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같은 요 앞에 있는 요 질은 거의 1m급 소나무입니다. 저런 거는 대략 한 10억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조경수로. 보시면 하늘에 보이는 것과 네, 고도는 얼마 안 됩니다. 고도차가. 높지 예, 이렇게 도로에서 내 땅 위에 능선까지 보이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편안한 산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냥 가로로 길게 뻗은 소나무가 예, 저런 가로로 자빠진 소나무는 산주가 관리해야지 만일에 도로 떨어지면서 피해되면은 산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통신도 예,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찰이 있기 때문에 건축 개발 행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 있고 계곡 물소리 들어보세요. 정면에 보시면 이게 홍으로 보입니다. 홍 소나무가 예, 소나무 많아요. 87%입니다. 전부 보면 홍옥이에요. 조선 소나무. 조경수로 파실 수 있는 겁니다. 대략 한 8천억 이상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예, 드론 촬영은 20대 청년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방송 렌트 촬영은 30대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계곡. 보면 계곡의 물은 상당히 예, 맑아서 해당 물건에 포함이 된 계곡입니다. 이 넓은 계곡, 해당 물건지 포함된 거예요. 맞습니다. 계곡은 해당 물건지 포함 계곡입니다. 좌측 산이 해당 물건지고요. 그리고 저기 다리 건너서부터는 이렇게 빅보장도가 저기 드론 촬영하고 있는 청년이 30대 청년입니다. 아니, 여기 20대 청년이 드론 촬영하고 있고요. 이 방송 핸드폰으로 빅보장도가 녹음은 30대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 20대 청년 전문가입니다. 실력 좋고요. 20대 청년, 30대 청년 모두 성실한 청년들로 그래서 단풍이 예, 이제 여기도 단풍이 좀 들어왔네요. 10월 10일 날 촬영했습니다. 요 도로 포함이고 좌측 아주 조용하고 계곡 해당 물건지입니다. 냄새도 예, 이런 자연 조건 좋은 곳에 가면은 조용하고 그 특히 소나무에서 뿜어내는 아주 좋은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산림욕하기에도 좋죠. 소나무는 그 솔잎으로도 상당히 많은 벌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솔잎 따가지고 돈벌이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앞에가 해당 물건지예요. 보시면 경사가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쪽은 경사가 셉니다. 그렇게 또 세다고 예, 이쪽은 세요. 이쪽은 경사가 30도 이상입니다. 측면으로 따지면 지금 30대 청년이 촬영하면서 멘트하고 있는 게 여기서
위에를 바라다보고 있는데 여기는 경사가 70.44예요.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측면경사 이쪽, 예, 셉니다. 여기는 섰어요. 그리고 그거 올라타면은 거기는 경사 좋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하늘이 땅이 30에서 60cm 정도 중급이에요. 표피가. 그러니까 여기 임산물, 부산물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남양 면적 많이 나오면서 소나무산이니까 성이 충분히 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좌측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아스콘 도로 따라서 쭉 들어가면 저 안에 사찰이 있고요. 이 소나무는 지름이 1m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소나무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10억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소나무 지름이 1m 80짜리예요. 계속해서 이 계곡 소리 계속 들리잖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는 뭐 땅이랑 붙었잖아요. 경사가 없죠. 예, 요거 해당 물건지에 포함된 도로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청년이 올라가는 이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도로 내시면 돼요. 해당 물건지 소나무 군락이면입니다. 푹신푹신합니다. 예, 부엽도 좋고요. 나무들도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고 홍도 보이고 예, 홍옥이 많아요. 조선 소나무가 87% 이마입니다. 여기는 아주 굵은 소나무 예, 굵은 소나무 많고요. 중경목, 대경목입니다. 요 사찰 앞에까지 해당 물건지고 여기 소나무 이쪽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거 전부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조선 소나무, 홍옥, 굴락 가득 들어 있잖아요. 예, 저런 소나무들이 요거 여기 요 표시된 거 요거는 지름이 1m 80 정도씩 돼요. 요런 거 다 1m 넘는 겁니다. 이런 거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억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소나무, 중경목, 대경목 여기 질비하게 있는 거 확인되시죠? 예, 소나무 군락입니다. 내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중경목, 대경목입니다. 최소 한 8천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소나무들로 지름이 1m 50 넘어가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10억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내 땅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능선의 높이는 높지가 않아요. 이 도로에서 위에 능선까지 그냥 다 보이잖아요. 내 땅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측면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입니다. 예, 이 소나무 요거 지름이 1m 80짜리예요. 저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무조건 10억 이상 넘어가는 물건입니다. 예, 소나무 군락 송이산입니다. 예, 숲향기 좋고 자연 조건 좋은 계곡긴 송이산 소나무 8천억 이상 내 땅 안에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소나무 조경수로 심는 이유 아파트 분양 잘 되고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니까 그렇고 40cm 기준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는 저 조선일보 기사 2010년이에요. 그거를 근거로 소나무 내 땅 안에 8천억 이상 있는데 훨씬 더 되는 소나무 내 땅 안에 있습니다. 네, 아파트 조경수 심는 이유는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기 때문이죠. 브랜드 아파트들. 요거 한 그루에 수억 원짜리 홀로 소나무 적용해 놨고요. 조선일보가 지름 40cm 특수목이라고 한 게 요런 겁니다. 요런 찌들목. 요게 직경 한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천만 원 하고요. 직경 80cm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정도 하는 소나무고요. 지름이 1m 넘어가는 노송입니다. 10억 전후합니다.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지름 1m 넘어가는 소나무 세 그루 적용을 해놓은 이유가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기 때문이죠. 노성급 찌들목들 수억 원짜리입니다. 소나무 가격은 수용, 수고, 수감폭, 흉고, 직경 동일하다고 하면 재배목을 일로 보면 산채 2배, 골피 3배, 방금 본 아파트에 심어놓은 찌들목 4배입니다. 노성은 5배예요. 값이. 그리고 없어져야 할 조경문화, 오랜 세월 동안 강제로 소나무 이렇게 구부려서 키웠죠. 밧줄로 묶어가지고 쇠밧줄로. 비싸게 사는 사람 없으면은 업자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공들여 키울 리 없잖아요. 이 장애소나무 사는 조경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노송, 지름 1m 넘어가는 소나무, 노송 찌들목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런 거. 10억 그냥 넘어갑니다. 1m 직경 넘어가는 소나무. 자연 속에 한 그루 멋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 세월 동안. 예, 이것도 찌들목 노송이에요. 이쪽으로 남향이라 자연스럽게 멋지게 이렇게 자란다고요. 그냥 두면. 소나무 자라면서 이렇게 지름이 늘어나니까 수피가 터집니다. 그러면 저 터진 저 껍질이 소나무는 떨어지지 않고 송진 성분 때문에 켜켜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이렇게 켜켜이 찌들목이라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일반 나무인데 이것도 지름이 늘어나면서 터지잖아요, 껍질이. 근데 소나무만큼 멋있어 보이지 않죠? 네, 좀 지저분해 보이죠, 오히려. 소나무만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 예, 그래서 소나무가 조경수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내 땅 안에 소나무 8천억 이상 있습니다. 88%가 소나무예요. 내 땅 안에 있는 거. 임야 활용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 받으시면 그때부터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은 주셔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내 땅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 자원의 값어치는 어떤지, 어느 위치에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상세하게 토목, 측량 설계를 바탕으로 땅 설명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전문 활용 개발 임야 채널입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이러한 체크 항목을 통과한 물건을 선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적으시고 여러분도 땅
판단할 때 참조하시면 땅 보는 눈을 높이실 수 있어요. 그런 식견을 높여드립니다. 도로만 있다고 건축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있어야 돼요. 생활 오폐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바위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규칙 항목 없는 것들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안전한 물건들 이런 것들 각자 판단하시고 낙찰받으면 체크해야 할 항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판다면 얼마 그리고 환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다 판단해서 방송 물건을 선별하고 있고요. 그 물건들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각자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가입하신 각 회원님들 낙찰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드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요.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 각각 회원님들용으로 물건을 찾아서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전화 금지인데 전화하지 마세요. 용건 문자 달라 그러니까 이미 8년이에요. 주말에는 영상이 20개, 30개씩 올라갑니다. 어느 거를 특정하지도 않고 저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지역 집은 공개 안 하는 거 물으셔도 안 드리니까 시간 절약합시다. 서로 낭비하지 마세요. 안 드려요. 이렇게 충남, 전남, 전북, 강원도, 경북 도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각자 각각 물건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그분들 낙찰 도움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어떠한 입찰 정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안 드립니다.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시고 예산용도 지역 평수 주셔야 소개드립니다. 아주 뻔뻔한 예인데 공짜로 찾아달래요. 산지조림 용 어느 지역 인근에 몇 평짜리 가입하시면 땅 찾아드리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찾아달래요. 낙찰되면 돈 주겠답니다. 이런 문자 날리지 마시라고요. 자기 돈 많으니까 만나자, 뭐 얼굴 보자, 가지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셔서 대접받고 서비스 받으십시오. 10배 이상 사세요. 부동산에서. 작년에 올린 영상 유튜브가 추천했나요? 보고 지금 물어봐요. 너무나 질문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자기 마음대로고 새벽 3시, 4시에도 무작위로 전화하고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땅과 함께 새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져 있습니다. 캠핑장, 수배양장, 각각 물건별로 개설하려면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매출 얼마나 나오는지, 손익분기점까지 활용 투자 수익 겸용 물건은 2배 이상 돈 버실 수 있는 땅들이고 기여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다른 내용의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유튜버들처럼 정보 달라 그런 거 저한테 요구하실 거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낙찰 물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전국 모든 물건 모두 추천드리고 낙찰 도움 드릴 수 있고요.
5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감정가 1억 5천 당연히 낙찰 몇 번 떨어지면 3억까지 낙찰 가능합니다. 예산 1억 가지고는 감정가 3억 당연히 낙찰 5억까지 낙찰 가능하고요. 예산 2억 가지고는 감정가 5억 당연히 낙찰 10억까지 낙찰 가능해요. 그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 물건 유찰해서 낙찰 가능한 물건들 회원별로 뽑아서 추천드리는 채널이에요. 1호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땅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땅 소유주 활용 개발 매각 상담 해드립니다. 성함, 집원, 용도 주세요. 공짜 아닙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쭉 내리시면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임야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설계 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맨 아래 돈 되는 정보 모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영상 1시간에서 3시간짜리 영상들인데 그런 것들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에 한해서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신뢰가 되신 분, 2개 신뢰되신 분. 첫 번째, 이런 영상을 매일같이 1개 이상 작년 1월 15일 이후 매일같이 올려서 1000개 이상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린 성실함 인정되신 분. 그래서 얼굴 봐야 되겠다. 사무실 어디냐 물어보지 않아도 요즘 비대면으로 몇 억씩 대출도 비대면으로 되는 시대에 사무실에 와서 얼굴 보자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매일같이 영상 올리는 전문성, 실력 인정되신 분, 그런 영상 매일같이 올리는 성실성 인정되신 분, 그 판단 되신 분들만 그때 문자 보내세요. 성함 밝히십시오.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땅 찾는다. 그렇게 5개 밝히고 문자 보내세요.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 없어요. 회원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5천만 원 가지고는 가입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입니다.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감정가 3억짜리를 낙찰받으면 2억 5천을 돈 버시는데 가입비, 그런 물건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산 1억 가지고는 감정가 3억에서 5억을 낙찰받는데 그런 물건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는 가입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입니다. 그 비용 지불하시고 전문적인 도움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그때 문자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회원 가입 안 되니까 예산용도 지역병초 타당하면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릴 수 있다는 판단이 돼야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드립니다. 유튜브가 추천한다고 한두 개 보신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10개 이상 보세요. 신뢰되신 분들만 문자 날리십시오. 최고 도움,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책임져 드립니다. 계곡긴 임야입니다. 내 땅이 계곡을 포함하고 있어요. 소나무가 87%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소나무는 8천억 이상 있습니다. 땅의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색이 도로예요. 내 땅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죠. 내 땅 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붙어 있고 여기도 도로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계곡이 여기 지도에도 땡땡 계곡 휴양지라고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계곡입니다. 그 계곡이 내 땅을 포함해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내 땅에 계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곡 휴양지라고 지도에도 나오는 계곡이 내 땅을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 이거고요. 주변 보십시오. 산, 숲. 해당 물건은 능선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아주 큰 계곡 골짜기고 요거 계곡입니다. 내 땅 계곡을 포함하고 있고요. 남쪽 사면 이쪽은 경사가 셉니다. 제일 센 데는 여기 70%나 돼요. 거의 이렇게 섰어요. 직벽으로. 요쪽 경사는 한 30%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25% 정도 됩니다. 저건 차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경사예요. 도로는, 내 땅의 도로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주시고 여기까지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주시고 가장 높은 부분까지 도로 이렇게 내주시면 땅 활용하기 위한 도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수 큽니다. 수만 평이에요. 여기는 경사가 셉니다. 한 70% 돼요. 이게 실제 경사고 이건 커다란 골짜기고 내 땅에 있는 여기도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입니다. 이거는 내 땅에 포함이 된 계곡입니다. 여기도 내 땅에 포함된 계곡이에요.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주시고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도로 내주시고 정상까지 도로 이렇게 내주시면 땅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 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도로는 거의 평지입니다. 이 도로는 거의 평지예요. 측면으로 보면 경사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예. 20에서 25%예요. 요 앞부분은 약간 경사가 있고 나머지는 저 정도 경사니까 차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상 허가는 일단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니까 17% 플러스 1%, 18%까지 나오는 도로법상 허가는 안 나오는 경사지만 차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커다란 골짜기예요. 내 땅에 있는. 여기 2차선이죠.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뒤는 높은 산이죠. 청정숲 누리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지도에 계곡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계곡이 내 땅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계곡이 내 땅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사찰입니다. 여기 도로 붙어 있는 거, 이 도로가 내 땅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 받아서 이렇게 도로 내주시고 뒤도 돌렸다가 도로 이렇게 내고 가장 높은 부분까지 도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찰입니다. 여기 계곡이고
여기 도로예요. 그 옆에가 계곡이고 내 땅은 계곡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계곡입니다. 내 땅이 계곡을 포함하고 있고 내 땅 능선에서 앞을 바라다보면 이런 전망이고 도로는 여기 도로 포함된 내 땅에서 도로를 이렇게 내주시고 뒤로 여기까지 도로 내주고 산 앞에 돌리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해당 물건지 여기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은 이런 넓은 개활지 뷰를 바라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 땅에서 바라다 보는 앞 전경입니다. 멀찌감치 멀리 있는 산까지 첩첩산을 개활지로 탁 트인 뷰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라다 보면 해당 물건지는 이쪽이 경사가세입니다. 여기 한 70도 돼요. 실제로 이 정도. 저 빨간색, 제일 진한 색은 30도 이상, 그 다음 색깔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는 거의 평지고요. 도로는 이렇게 도로가 내 땅을 통과하고 있죠. 내 땅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고 이 계곡, 청정계곡 해당 물건지를 포함해서 흘러나갑니다. 이리로. 이 계곡이 유명한 계곡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그 유명한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물건지입니다. 도로는 이 도로에서 받아서 이렇게 내주시고요. 뒤로 당긴 다음에 앞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까지. 이쪽은 경사가 너무 세서 못 올라가니까 측면으로 돌려 올라가는 겁니다.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당 물건지는 1등급이 대부분입니다. 2등급이고 이 옆에 1등급 이 청정수 나라 땅이에요. 77만 2,987평 붙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붙어 있어요. 청정숲입니다. 네, 청정계곡 낀 소나무가 87% 되기 때문에 그 조경수 값어치는 8천억 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방이 다 나옵니다. 자,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산사태 등급 위험성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3등급 40, 4등급 28, 평균 경사가 20에서 25%인 평이한 땅입니다. 평이한 임야예요. 측면으로 보면 평이한 임야입니다. 경사 이 정도 되는 완만한 임야입니다. 먹는 물은 10m 둘러면 나오는데 청정계곡이 내 땅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는 여기에 사찰 외에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비유명 10m 관정, 강수량은 1300에서 1400,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양토고 약간 건조하고 적윤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한 줌 잡고 주먹주먹하면 촉촉하게 습기가 느껴질 수 있는 적윤이에요. 땅은 30에서 60cm 표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산물, 부산물 활용하기에도 아주 땅의 조건 그리고 토양의 조건 좋습니다. 단단한 부분과 탄성 있는 부분, 견밀도 같이 섞여 있고요. 숲 전이 과정으로는 소나무가 87, 8% 되니까 양수림입니다. 18에서 30cm 지름에 41년에서 50년 차니까 중경목, 대경목이고요. 그 값은 조선일보가 40cm 지름 기준으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기사를 뽑았는데 이 기사는 지름이 40cm짜리고요. 2천에서 3천이잖아요. 이 땅에는 중경목, 대경목입니다. 41년에서 50년 된 것들은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로 3천만 원 그루당 계산하면은 7,832만 원인데 그거 훨씬 넘어가는 소나무 내 땅 안에 조경수 가치가 있습니다. 탄소 흡수량은 1,550. 소나무 주 숲이기 때문에 숲 전이 과정으로는 양수림입니다. 햇빛 많이 필요로 하는 양수림에서 양수림이 자라서 숲을 이루면은 밑에 응달지죠? 그러면 햇빛 덜 받아도 되는 음수림이 자랍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 양수림이에요. 그러니까 숲 전이 과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숲 전이 과정으로는 한 10대 정도 되는 아주 살아있는 땅인 거죠. 숲도 살아있는 숲이에요. 백세를 기준으로 한 10대에 해당되는 숲입니다. 숲은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87, 8% 소나무이기 때문에 전체 숲 전이 과정을 100살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은 10대에 해당되는 아주 생생한 숲입니다. 개발허가는 22%로 나오고 45% 가능하고요. 이 땅의 공시가는 2억 1,826만 8,800원입니다. 근거로 감정하면 저는 7억 2,700 합니다. 그런데 이 땅 훨씬 비싸게 됐습니다. 10억짜리 감정가 물건이에요. 시세는 맹지 제일 싼 땅이 4억대에서 이렇게 2차선에 붙어있는 이런 땅들은 76억까지 시가 형성된 지역 땅입니다. 요 진한 색깔 30도 이상, 그 다음 색깔이 25% 이상입니다. 경사는. 소나무는 26,106번이 있고요. 조선일보 40cm 기준 2천만 원 적용하면 5,221억, 조선일보 40cm 직경 기준 적용하면 7,832억인데 이 땅은 41년에서 50년 된 중경목, 대경목이기 때문에 8천억 이상 소나무 내 땅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숲, 야영장, 텐트 고깃집 동시 운영 가능합니다. 숲 야영장은 일반 캠핑장하고 틀린 거예요. 나무 숲을 활용을 해서 그 숲 사이사이에 야영장 공간 주는 겁니다. 텐트 고깃집은 이게 사이트 하나라고 하면 여기에 텐트 치면 나머지 공간 중에 고기 거먹 올 수 있는 거 제공하는 게 텐트 고깃집이에요. 비 올 때 텐트 쳐주거나 겨울에 텐트 쳐주고 정상적인 날씨에는 야외에서 노천에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매출 181억 가능합니다.
숲야영장 텐트 고깃집 개설하기 위해서 숲야영장은 430개 가능하고요. 아주 넉넉한 평수로 땅 수만 평짜리입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도로는 1881m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168m, 여기에서 여기까지 168m 도로 내주시는데 이게 경사가 10.12예요. 아주 뭐 기분 좋은 완만한 도로죠. 그 다음에 139m 도로 내주시는데 389 고도에서 이렇게 386 고도까지 139m 내려가는 마이너스 2.16 경사니까 거의 평지입니다. 저건. 다음에 534m 도로 내주시는데 386m에서 이렇게 379도까지 534m, 이것도 경사가 2.01이에요. 그럼 거의 평지죠. 그리고 389에서 가장 높은 421m까지 240m 도로 내주십니다. 13.33이에요. 그렇게 도로 1081m 도로 내줍니다. 그 개설 비용은 폭은 6m 폭으로 차 왔다 갔다 교행 가능하게, 그리고 2m 폭은 주차장으로 1081m 6m 폭으로 도로 내주시는 비용, 동시주차 143대, 사이트 430개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2억 2,701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사동은 3층으로 바닥면적 25평으로 2억 2,500 철근 콘크리트로 1층 캠핑장 오시는 분들 판매 시설, 그리고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중고 사다가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설비에 비용 안 넣습니다. 고기 진열해 놓으면 끝입니다. 텐트 고깃집 매출 엄청나게 나옵니다. 181억 이상 가능해요. 이 사람 접니다. 30대 때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 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무쏘 최초로 나왔을 때 뽑아서 타고 다니면서 30대 때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 운영을 했습니다. 조리모자 쓴 이 사람 접니다. 대한민국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나라 창업 컨설팅 1세대입니다. 1997년에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하는 거 나온 서울경제 기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텐트 고깃집 181억 매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공정거래 가맹 업체들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회사 설립하고 전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에요.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전문점, 샐러드 전문점, K,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철판 종류, 돈가스까지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외식 체인 사업을 했고요. 1994년서부터 지금까지 외식 창업 컨설팅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텐트 고깃집 181억 매출 가능합니다. 준비할 거는
냉장 쇼케이스밖에 없어요. 중고 사다가 하셔도 돼요. 그럼 돈 얼마 안 해요. 몇십만 원. 소고기는 등심, 안심, 특수 부위로 안창살까지만, 기타, 토시살 등등 나머지 부위들은 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하는 데 곤란할 수 있고요.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 특수 부위는 갈매기살, 항정살 정도. 직접 손질하기 힘드시면 고기 다 부위별로 가공해서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라 해서 받아서 파시기만 하면 돼요.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파시는 거예요. 야채, 국, 밥, 숯 모두 돈 받고 파는 겁니다. 텐트고깃집 181억 매출 나오는데 들어가는 돈은 냉장 쇼케이스 중고로 준비하시면 한 10만 원대로도 됩니다. 그게 투자비가 답니다. 그리고 초기 고기 납품받는 비용 매출은 181억 가능해요. 야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내 땅은 소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 배치 잘 하셔야 됩니다. 불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사동은 3층으로 1층은 판매시설, 캠핑 오시는 분들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용 쇼케이스, 2층은 내가 살 집, 3층은 뷰카페, 그리고 옥상, 루프트탑까지 관리사동 3층, 바닥 면적 25평, 철근 콘크리트로 2억 2,500만 원. 사이트는 430개 숲 야영장으로 전개하는 비용 1억 7,630, 공용 실어합니다. 개별 430개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만들어주는 비용 5억 4,610만 원. 그래서 총 투자비는 6m 도로 1,081m 개설비 2억 2,701만 원, 관리사동 철근 콘크리트로 3층 25평 바닥 면적으로 2억 2,500, 사이트 전개하는 비용 1억 7,630, 개별 화장실 개수대 화장실 만들어주는 비용 5억 4,610, 그래서 총 11억 7,441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은 객단가 8만 원 잡겠습니다. 일반 캠핑장은 1년에 2,967개 판매 가능하고 23억 7,360만 원, 캠핑교회로는 74,175개 가능하고 59억 3,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임야입니다.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대상으로 목적 사업하실 수 있어요. 투자비는 11억 7,411만 원 들어갔는데 일반 캠핑장 23억 7,360, 캠핑교회 59억 3,400, 돈은 똑같이 11억 7,441만 원 들여서 매출 차이가 36억 차이 나는데 어느 곳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반 캠핑장은 6개월 영업 매출 보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장사 안 되잖아요. 강원도 쪽에 겨울 다 공동화 현상 일어날 정도로 사람도 안 삽니다. 캠핑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나는 친교를 하는 모임을 따로 또 합니다.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예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교회 특징입니다. 4가지가 없습니다.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종교적 11조 없어요. 캠핑교회 4가지 특징이에요. 누구나 다 캠핑교회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성도가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예배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으로 드리는, 평생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죠. 교회 주일날 예배 행위, 종교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허다한 많은 시간을 삶에서 보내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캠핑교회는 캠핑장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활용 가치로 보면은 비효율적인 게 교회 예배당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주일날 풀로 들어가고 딴 때는 그냥 문 닫아놓고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돈 들이고 과연 타당할까?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시는 분과 제가 하는 목회에 구분해서 저는 생활 목회라는 단어를 쓰고 저는 생활 목회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 생활 목회 누구나 할 수 있고 생활 목회를 하시면 생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텐트메이커, 사도 바울, 자비량 생활 목회자라고 호칭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런데 자기 직업 가지고 목회했잖아요. 자비량으로.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자비량이에요. 스스로 돈 벌어서 목회하는 생활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다 판단되신 분이면 누구나 캠핑교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쓴 책이에요. 제이머 신학원론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3가지 주제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책 사서 보시면 돼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매하실 수 없고 찍어놓고 재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3가지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사도행전 11장 24, 25, 26절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로소 일컬음을 받았대요.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된 연유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주께서 더 해 주셔서 부흥을 하니까 다소의 사울, 바울을 찾으러 가서 안디옥에 와서 공동 목회를 1년간 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을 보고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앙적인 용어이고 나의 삶, 언행을 보고 집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렇게 언행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신앙의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무신학원론에서 다뤘고요.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천지, 피조세계를 창세기 1장 26절에 대리로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셔서 축복명령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를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입니다. 충만하라는 조건이 생육 그리고 번성입니다. 생육, 낳고 기르는 거죠. 낳고 기르는 거 문제없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정치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문제 있죠. 집 문제 있죠. 사교육비 문제 등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자신이 없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출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저출산 문제, 취업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국민 전반적으로 살아나가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신문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공약뉴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여러분들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 방송은 경매공매 물권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그리고 두 가지 입법, 6차 산업치유복지 입법, 숲치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죠. 자, 이 장면 보십시오. 경사 험악하게 세잖아요. 그런데 곡괭이 들고 뭘 하는 것일까요? 예, 이렇게 경사 센 땅 나무 심기 위해서 험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게로 나무 실어와서 묘목 심고 있죠. 이렇게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건목관 제도라는 건목관, 나무 제대로 심었나, 잘 자라나 감시하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잘하면 공무원들 승진, 그리고 그런 민둥산 큰 면적으로 있을 때는 나라에서 마을을 형성해 줬고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 만들어 줬고, 이 민둥산 조림하기 위해서 묘목 심는 겁니다. 양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경제적인 돈벌이까지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산림 녹화를 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산림청 주도하에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고 녹화해야 하는 민둥산이 면적이 넓으면
계획적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아이들 가르치켜야 되니까 학교 만들고 경제행위 할 수 있도록 양매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양묘를 갖다가 심는 거예요. 절개지 이렇게 험파가지고. 이런 대단한 세월을 보내면서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 산림녹화 성공한 그 습지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또 하나는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 농업업 입법인데 6차 산업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국민학교 때 딸기밭 가서 주인이 빨간 소쿠리 주면 내가 가서 따서 먹었잖아요. 그거 6차 산업입니다. 그 딸기 갈아서 파시면 주스로 6차 산업이에요. 잼으로 만드는 방법 같이 공유하면서 강의하면서 잼 만들어 팔면 6차 산업이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낙찰 받으셔서 다들 뭔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버섯 재배했다.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매출 올려 소득 확보하시면 그거 6차 산업이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치유가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죠?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그런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도입할 가치 충분하게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주간보호센터 등등 모두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잖아요.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사람 행복하게 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6차 산업하면서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치유까지 일어났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언어적인 단점, 대화에 대한 단점, 관계성에 대한 단점, 생각하는 단점, 누구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누구는 너무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등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6차 산업 치유 되면 임업농업 자연 속에서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공약뉴스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수백만 원,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도 받는데 입법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했는지 감시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 회신 반응 1, 2, 3, 4위 이분들은 다시 나오면 뽑아줘도 되는 아주 성실한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공약 뉴스는 공약 걸고 나온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선거 공보물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현수막에 나 돈 얼마 끌어왔다죠. 예,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보 재정 내역,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썼는지,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민간 얼마 돈 끌어왔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집행을 했다. 왜 그렇죠? 과거에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돈 끌어다가 자기 친인척 또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 풀어가지고 지가 먹고 산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아주 쓰레기 국회의원이죠. 이런 인간들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분인가, 출결 상황, 입법 점수, 공약 이행, 재정 확보 출처까지 모두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예요. 제가 그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이 민홍철, 심윤조, 이채익, 박명재 다시 나온다면
다시 나오신다면 뽑아줘도 되는 성실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 투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고요.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장 중요한 것, 생육하기 위한 조건을 저는 정치라고 봤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감시하는 공약뉴스를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땅을 정복하라,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최소한의 활용을 하면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발생시키지 말고 자연을 활용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 제사장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명령으로 주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대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가 홍수사건 후에 충만하라 하나만 남겨지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빠지는데, 이거 왜 빠졌는지 기독교 신학자 논증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제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제가 신학자들 감수 받아가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됐다는 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9장 1절에서 7절 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똑같죠.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은 어디 갔냐고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그 사이에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는 생명이니까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살아낼 수가 없죠. 동물들한테 육체적으로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와서 덤벼들어서 잡아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물들한테 그런 거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 그전에는 사자, 사슴, 같이 막 뛰어놀았잖아요. 그전에는. 아무튼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핵심은 새 언약을 홍수사건 후에 하셨는데, 충만하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범용으로 적용되는 것만 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은 빼셨다고요. 왜 빼셨냐고요? 어디로 갔냐고요? 왜 기독교계에서 그거 논정 안 하냐고요? 신학교에서 왜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홍수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을 영, 혼, 몸 세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신앙의 흐름은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말씀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받는 명령을 내가 실천을 하려면 그 중간 단계에 판단을 하는 기능이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몸이 주는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은 이게 죄입니다. 원죄의 저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아담한테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손잡고 동산을 거닐 때 저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 하와도 당연히 그걸 알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야, 저거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한즉 따먹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암직, 보니까 먹음직,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지혜롭게 보여. 아, 나 저거 따먹으면 맛있고 내가 지혜롭게 되겠네.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 몸이 그 오감을 주니까 혼이 얼씨구나 따먹자.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창세기 6장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대로 육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이 사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생물, 식물들이 지금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신 축복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중에 충만하라만 남겨놓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디 갔냐고요. 누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논증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좀 틀립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너 나한테 절하라 사탄이 누가복음 4장 7절에 천하 만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문맥이 기이해요. 이것, 즉 천하 만국 모든 권위와 영광은 넘겨받았대요.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학은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신 사탄이 천하 만국 세상 신 사탄 세상의 모든 세상에 권위와 영광 가지고 있는 사탄 세상 신이 애초는 자기 게 아니래요. 넘겨받았대요. 누구로부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와 연관이 있어요. 분명히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세 가지를. 그런데 인간이 유기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걸 보고 홍수 사건을 예견하시고 쓸어버리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하실 때는 충만하라 하나만 남겨놓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빼셨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고 저는 올바르게 세 가지 축복 명령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누구도 시원찮게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그 답을 찾았다고요. 요 맨 아래 성경 독해 과정,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인데 신앙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답이 왕권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사탄한테 넘겨졌다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한테 넘어갔구나. 그러면 나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세상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관계로 위탁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명령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저는 저거를 온전히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도 아닌 제가 성경을 제 나이 이상 몇 배수 보면서 그거를 깨닫게 됐고요. 다행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제이모 신학원론 신학책이라는 것도 쓰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 땅과 함께 새 희망을 해서 그 목적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땅과 함께 새 희망을은 제이모 센터라는 신앙 주제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국토균형 발전 사업단이라는 땅과 함께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사업단이 있고 두 개 사업단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사업단은 공간, 환경, 제조, 용요, 공유, 에너지, 매체, 점포, 창세기 1장 회복운동, 그리고 정당 창당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국토균형 발전 사업단이고, 제이모 센터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주제의 일들을 하고 있는 복합 방송 땅을 소재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단순하게 경매, 공매, 물권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캠핑교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매출 59억 3천, 일반 캠핑장으로 하면 23억 7천인데 당연히 캠핑교회로 하셔야죠. 투자되는 돈은 11억 7,441만 원 똑같은데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청지기 제사장 예배자 삶을 세 가지 주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캠핑교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이모 신학원론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텐트 고깃집은 연매출 181억 4,670만 원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정 소나무 숲에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예, 해당 물건은 3천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하실 수 있는 반경에 있습니다. 이 물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하지 마시고 지역 어디냐, 집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 부동산 아니니까 부동산인 줄 알고 물어보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성실한 채널이구나, 신뢰가 되신 분, 전문성 인정되신 분, 성함 밝히시고 예산용도 지역 평수 밝히시고 문자 보내세요.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돈 받기 원한다고. 네, 좋은 땅입니다. 소나무, 청정계곡, 내 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도로도 내 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경사는 무난하고 네, 도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로 내면 되고 캠핑장, 캠핑교회로 수배양장으로 59억 3,400 텐트 고깃집 동시에 운영해서 181억 4,670만 원, 덤으로 소나무는 조경수로 8천억 이상 미래의 가치 후손에게까지 네, 훌륭한 땅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321.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421. 그 고도차는 100m고 아파트 35층 높이고 그 경사는 직선거리로 389m 25.71입니다. 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측면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경사 아주 좋죠? 예, 저거는 차도 올라가는 경사예요.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 땅 모양 그리시고 불러드리는 숫자 적으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땅의 규모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여기 321에서 이쪽 347 고도까지 땅 길이 154m, 341, 342, 350, 355, 366 고도까지 땅 길이 239m, 363, 421 고도까지 땅 길이 135m, 321에서 335 고도까지 땅 길이 54m, 2차 선변에 336, 342, 343, 347, 346 고도까지 땅 길이 282m, 346, 386, 409, 412, 418, 418, 421 고도까지 땅 길이 286m, 전체 땅 둘레 1150m입니다.
예, 활용가치 높은 땅입니다. 계곡 낀 송이산, 소나무숲 8천억 이상 가능하고 내 땅에서 이렇게 탁 트인 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청정숲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은 성함,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고 문자 보내세요.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여러분들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